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엔 누구랑도 쉽게 웃고 밥 먹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피로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과거보다 더 깁니다. 관계 없이, 친구 없이, 정서적 교류 없이 그 오랜 세월을 버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된 일입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비하고 누구와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 친구와 오래가는 법, 그리고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는 법. 그 모든 걸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는 꼭 대학교처럼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복지관 클래스, 동네 스터디 모임, 온라인 강의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중요한 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지향점. 이런 곳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필터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고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이미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과 도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오래된 사이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외모나 단점을 자주 언급하는 것. 야, 너 왜 이렇게 키 작냐? 넌 진짜 옷 센스 없다다. 이런 말들 장난처럼 3번 말해도 결국 한 번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고 상대는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건드렸다는 건 그동안 쌓아온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죠.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배려해주는 친구를 사람들은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예의는 가족에게도 해당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친구는 가족처럼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룰이 있고 그 룰을 지켜줄 때 비로소 오래가는 관계가 돼요. 상대가 날 이해해 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상대의 배려이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때로는 침묵이 더 따뜻한 배려가 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콤플렉스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을 웃음의 소재로 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깊은 우정을 오래 지켜주는 요소예요.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밥값,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환의 심리입니다. 한 친구가 밥을 여러 번 샀는데 나는 계속 얻어먹기만 했다. 그건 아무리 우정이 깊어도 서운해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도 이 관계에 기꺼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친구가 파스타를 사줬다면 나는 라면이라도 사야 돼요. 그게 균형이고 그게 예의입니다. 밥을 못 살 형편이라면 껌 하나, 커피 한 잔, 작은 정성이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상대는 압니다.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이 친구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의 교환이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이에요. 친구 관계는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주는 것만 계속되는 관계,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정이 깊어도 언젠간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유 있는 친구가 밥을 자주 산다고 해도 그건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바뀝니다. 빌릴 때도 불편하고 갚을 때도 애매해져요. 받아도 부담이고 못 받아도 불편하죠. 그때부터 우정이 아니라 채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텐 그냥 주는 셈 치고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년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어요.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도 종류가 많죠. 자식 자랑, 돈 자랑, 커리어 자랑, 배우자 자랑. 근데 이 자랑이 문제인 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 자랑. 중년 이후 자식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민감한 아픔이에요. 어떤 집은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결혼까지 순탄하게 했지만 어떤 집은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방황 중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 애 이번에 삼성 붙었어. 이게 누군가에게는 진짜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왜 위험한 걸까요? 단순히 듣는 사람이 부러워하거나 기분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랑은 때로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눌러버리는 칼날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자식 자랑은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 중 하나예요. 애들 어릴 땐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 취업으로 갈수록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누군가의 자랑이 나에게는 비교가 되고 비교는 곧 위축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그 자식이 한때 내 아이와 함께 놀던 친구였다면 마음은 더 복잡해져요. 나는 뭘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자책으로까지 번질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성취가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돈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금으로 한 달에 500 받는다. 우리 집은 노후 준비 다 끝났지. 이런 말이 어떤 이들에겐 단순한 사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과의 격차를 느끼게 하는 절망의 시작일 수 있어요. 특히 SNS에서는 이런 자랑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쁜 음식 사진, 럭셔리한 여행지, 명품 가방, 자식 수상 사진. 크로를 내릴수록 내 삶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SNS는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창입니다. 거기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담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진은 앱으로 보정되고 올라오는 글은 수십 번 다듬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고 내 삶과 비교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떤 사람들은 SNS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기를 드러냅니다. 누구는 이런 것도 못한다더라. 요즘 애들 수준이 왜 이래? 요즘 엄마들 왜 이렇게 무개념이냐? 이런 글을 자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언제든 나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게 되기 쉽고 결국 그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갇히게 돼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런 불필요한 비교와 불편한 자랑에서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 친구를 새로 사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된 관계들이 있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점점 더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의 관계만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정보도 시야도 경험도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새로운 인간관계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 강의에 등록하거나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자기 개발, 독서 모임, 문화 강좌, 스터디 등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은 비슷한 관심사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즉, 처음부터 말이 통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알아가고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삶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1차 필터링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모임에 관심이 있고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속마음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리듬을 가진 사람, 인격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순 없어요. 하지만 지적 호기심과 성장을 공유하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의 밀도는 훨씬 더 깊고 건강하게 형성됩니다. 이런 새로운 만남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도 큰 자산이 되고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훨씬 넓어집니다. 학습, 공동체는 단지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친구를 만나는 플랫폼입니다. 중년 이후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기억해두면 좋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ET 공식입니다. MET, 즉 MET는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4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딴 말이에요. 첫 번째 M, 미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 친구 사이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행동이 바로 밥 먹기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 한 끼니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교류의 행위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상대의 눈을 마주보고 진심을 전하는 시간, 다 밥상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밥 한 끼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의 씨앗이에요. 가볍게 커피라도 자주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건 이미 정서적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exclude money,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변질됩니다. 빌릴 때도 불편하고 갚을 때는 더 미묘하죠. 이 친구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갚았는데도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빌려줘도 못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빌려라.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empathy, 공감의 힘. 진짜 친구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공감은 맞아. 나도 그래가 아니라 내가 너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는 마음이에요.
중년이 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각자 사연이 많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불안. 이럴 때 공감은 그 어떤 해결책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받는 관계는 절대 쉽게 끊기지 않아요. 그건 감정의 줄로 이어진 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티, 트로피 친구를 내 자랑거리로 삼지 말기. 내 친구가 의사고, 내 친구 자식이 서울대 갔고,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꺼내는 순간, 상대는 점점 그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친구를 트로피처럼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친구의 자랑이 되어주자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넌 정말 멋지다. 내가 너 친구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말은 사소해 보여도 친구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도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이렇게 MET, 식사, 돈거래 없음, 공감, 자랑이 아닌 응원, 이 네 가지는 중년 이후 친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만의 기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예요.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녀를 목표로 달려왔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인생의 후반전은 절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내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친구도 관계도 취미도 삶의 태도도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꼭 많은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편안한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관계는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막춤 한 번 못 춰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막춤이어도 좋으니 내 춤을 추세요. 틀려도 괜찮고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음악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 사람들과 오래 가는 법,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법, 우리 함께 천천히 배워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따뜻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